자, NCS 조직이해 능력 담당 강의를 맡고 있는 심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간단하게 이론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이란 공통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로서 주어진 위계구조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조직이란 특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모여진 것을 조직이라고 하고, 조직은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은 요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특성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간단히 다음 조직 이론의 연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시 조직 행위론, 거시 조직 행위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시 조직 행위론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개인 수준의 주요 연구과제에서는 개인 수준이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를 중요하게 다루는 연구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행위, 학습과 태도, 동기부여, 스트레스 같은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집단 수준의 주요 연구과제에서는 권력과 갈등의 관리, 리더십 개발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단이란 2인 이상의 모인 집합체로서 뚜렷한 목표는 없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지 않은 집단으로서 동호회나 동창회를 예를 들 수 있겠고, 자, 거시 조직 행위론, 여기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조직 수준의 주요 연구과제에서는 조직의 구조, 재무 설계, 조직 변화, 조직 문화, 자, 일과 사람의 배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직은 2인 이상이 모인 집단과 같으나 목표가 뚜렷한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윤추구가 확실한 목표로 자리 잡고 있는 주식회사를 그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조직이론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이론 과학적 방법은 현실 세계에서 현상의 관찰, 귀납 과정을 통한 현상의 설명, 그 다음에 연역 과정을 통한 예측과 가설의 설정, 자, 마지막으로 관찰을 통한 검증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연역 추리는 대전제와 소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많이 보신 집합을 이용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경영학은 재미있다. 이런 대전제를 놓고 소전제로서는 조직행위는 경영학이다. 이러한 대전제와 소전제를 통해서 조직행위는 재미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대전제와 소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연역추리라고 하고, 귀납추리는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지구는 둥글다, 수성은 둥글다, 금성은 둥글다, 화성은 둥글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행성이죠. 행성은 둥글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귀납추리에서는 공공의 기준, 공준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직개발의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개인 수준에서는 감수성 훈련, 그리드 훈련이 중요하고, 집단 수준에서도 그리드 훈련과 감수성 훈련이 중요합니다. 조직 수준에서는 그리드 훈련이 중요한데, 여기서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부위를 감수성이라고 하고, 그리드 훈련은 HR,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 관리와 생산성을 놓고 그리드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 그리드를 그려서 가장 높은 점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드 방법, 그리드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출제 예시 문제를 빠르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로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레드오션. 레드는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피와 싸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색깔입니다. 따라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 더 이상 성공을 낙관하기 힘든 그런 시장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시장은 남대문 시장을 간략하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의 기존 시장, 레드오션. 자, 그에 반대되는 블루오션은, 블루는 평화에 대한 색깔이죠. 안정적이고 평화에 대한 색깔.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없어 이렇게 성공이 유망한 그런 시장을 이야기하는데, 경쟁에서 자유로운 전자상거래, 인터넷 거래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블루오션. 유비쿼터스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결합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단말기로 각종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말하는데, 이것은 정부와 경제상의 연결로 국제매매 거래, 그것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자,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답은 그 순서대로 레드오션, 블루오션, 유비쿼터스. 자,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수학 분석 중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사항은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죠. 자, 먼저 스왓에 대해서, 스왓의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자, 먼저 S. S는 스트렝스입니다. 스트렝스는 내적 강점. 그 다음에 W. W는 위크니스입니다. 위크니스는 내적인 약점. 자, O. O는 오퍼튜니티로 외적에서, 외부에서 비롯된 기회를 이야기하고, T는 트레트로 외적에서, 외부에서 비롯된 위협을 이야기합니다. 자, 기업은 내적인 강점을 이용하여 외적에서 주어진 기회를 기업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SO 기법을 가장 선호하고, 그의 반면에 내적 약점이고 외적으로는 위협인 WT 기법을 가장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WT 기법은 기업의 철수나 회수와 관련된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2번 수학 분석 중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사항에서 SO가 정답이 되겠고, 여기 있는 WO, ST, 이 부분은 기업이 선호하지도 기피하지도 않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3번. 향후 맥도날드가 한국 시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뉴스에서 발췌된 지문을 보면은 지문의 끝부분에 맥도날드는 제3자에게 사업권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마스터 프랜차이즈입니다. 이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가맹 사업자가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기업과 계약을 한 후 가맹 사업권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 가맹 사업권을 판매나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맹 사업권입니다. 예, 가맹 사업권이고, 자, 1번 라이센싱은 상표 등록, 라이센싱은 상표 등록 재산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2번 비지분 제휴는 지분과 관련 없는 마케팅이나 연구개발에 관한 내용이고, 자, 4번과 5번 국내 기업과 합작, 한국 시장에서 철수, 이것은 위 뉴스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34번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경제 현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 비대칭성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간에 한쪽에만 정보가 많거나 치우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와 같은 것을 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를 대리인으로 놓고 보면은 대리인은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게 됩니다. 그에 관련해 위탁자는 무언가를 위탁하는 입장으로 정보가 대리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보 비대칭성에 따라서 대리인 측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도덕적 해이는 거래 주체의 은폐적인 행위로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고, 위탁자 측에서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정보의 부족으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면 역선택이 약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보기를 살펴보면 집 매각 계약 후 집관리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고 사이트 상품을 신뢰하지 않아 가격이 싼 상품들만 거래된다. 이것은 정보 부족의 역선택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펀드 판매 후 펀드 매니저는 전만큼 열심히 주식을 분석하지 않았다. 이것도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4번.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보관해 마을회관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 이것은 정보 비대칭성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사람들은 원산지 미표시 농수산물에 대해 중국산 제품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보 부족에 따른 역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34번까지 살펴보았고요. 35번. 두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회계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법시험을 공부하다가 이를 포기하고, 골프 레슨비를 냈는데 허리가 아파서 레슨을 포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는 너무 많은데 그에 비해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것이 희귀하게, 귀하게 취급받는 상황을 희소성이라고 하고,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 후 매몰되어서 더 이상 회수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이를 포기하고, 공부한 것이 포기한다고 도로 회수되진 않죠. 그리고 레슨비도 포기했기 때문에 도로 회수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매몰되어 있는 매몰 비용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외부 효과는 금전거래 없이 어떠한 경제 주체가 어떠한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인데, 이것의 가장 간략적인 간편적인 예로 새로운 지하철역 개통에 따른 그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한계 비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추가 생산할 때 필요한 총 비용의 증가분을 한계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보고, 경제적 지대는 재산의 소유자에게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지불하는 비용으로 간단히 임대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선도거래에서 생기는 계략 불이행을 방지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계약을 선물거래라고 한다. 다음 중 선물거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선물거래는 미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약정하는 그런 계약으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인데, 이것은 표준화된 계약 조건으로 철저한 증거금에 의해서 일일 정산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선물거래 같은 경우는 제3자에게 매매도 가능하고, 이와 같은 선물거래는 국제곡물 거래시장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선물거래는 신용거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신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리게 되는데, 자, 5번 신용에 의한 지적거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7번. 자, 원래 지각변동 균열로 단절을 말하는 용어로 첨단 기술의 대중화를 못해 정체되거나 시장에서 사장되는 현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 니치. 니치는 틈새나 빈틈을 이야기하는 말이고, 캐즘은 대중화 이전에 단절되는 현상으로, 자, 신상품이 대중화 이전에 수요가 아무래도 없게 되죠. 그래서 수요가 단절되는 현상으로, 여기서 단절과 같은 의미로 봐서
2번 캐즘이 답이 되겠고, 배틀넷은 인터넷 게임 서버입니다. 채팅과 게임을 함께 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서버이고, 넛크래커는 자, 한국 제품들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품질 경쟁에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에서 이렇게 밀리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로 넛크래커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볼링 앨리는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헤드핀을 잘 공략해야 하는데요. 기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틈새 시장을 집중 공략한 후에 다음 인접한 세분 시장의 고객들을 차례대로 확보해 나감으로써 성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볼링 앨리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37번 알아보았고요. 자, 마지막 문제 38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지표이다. 무역 의존도는 몇 %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역 의존도는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무역액을 국민소득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자, 무역액은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입니다. 자, 수출액 더하기 5,000달러, 수입액 4,000달러. 이것을 국민소득 총액 10,000달러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5,000분의 10,000분의 9,000. 10,000분의 9,000은 0.9. 0.9는 90%. 이렇게 간단히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 빠르게 숨가쁘게 간단한 이론과 문제풀이를 알아보았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